예, 정치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시켰습니다. 시장에 어느 정도 부담감이 덜어진 가운데 지수는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018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시장에서는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선물시장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또한 기관 역시 매수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 오른 201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금통의 이벤트를 앞두고 지수가 관망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11시 구간 이후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2020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60일 이평선을 지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지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비슷한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나흘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도 연기금과 투신을 중심으로 매수하면서 1,20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2,000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폭을 확대하자 코스닥 역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초가를 회복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2.8포인트 오른 52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525포인트로 출발하면서 전날의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후 522포인트와 526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0.5%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관망하는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99억 원 매도 우위로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187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한때 1,123원까지 오르기로 했던 원달러 환율은 이 시각 상승폭을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2원 30전 상승한 1,119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1,120원으로 개장한 이후 하락했지만 금통위의 금리 동결 소식 이후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선 금리 인상을 예상했지만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서 역외 세력을 중심으로 쇼커보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다만 1,120원대에서 내고 물량이 대기하고 있어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동결로 울고 웃는 업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당초 금리 인상 기대감에 올랐던 보험주 오늘 모두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이 1%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2% 이상 급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이상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주는 금리 동결이 호재로 인식되면서 오늘 모두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림산업과 GS건설도 2%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도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건설주가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되면서 환율이 오르자 대표적인 수출업체인 자동차 관련주도 오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모두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부품주인 한라공조가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조선주 역시 오늘장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SX조선양이 4%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오늘 수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한진중공업도 3% 강세 보여주면서 조선주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끝으로 LED 관련주 역시 오늘장 상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멘스가 7% 급등하고 있습니다. RT전자가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진디스플레이가 4%, 우리 ETI와 ODT도 2%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2부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리는데요.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장이 그래도 상승을 보이면서 비교적 투자 심리는 호전되는 분위기인데요. 시장을 보는 눈, 과연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해석하고 계신지 유창희 팀장님의 의견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연휴가 지난 다음에 해외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에 비해서 오히려 급락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최근 한 월요일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4%에서 5%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오늘은 주말 어저께 해외 지수도 뭐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고 또한 이제 뭐 아직 이집트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해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이제 금리를 동결했고 기타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남에 따라서 안정감을 보면서 조금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차트로 좀 보신다면은 뭐 다들 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이평선을 봤을 때 61선 어저께 좀 음봉을 깼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2020포인트에 대한 저항감이 좀 있고요. 여기가 돌파가 된다 그래도 그 위로 이제 장대 음봉으로 4번 나왔기 때문에 이 음봉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르느냐 아니면 옆으로 기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종목 상담은 어떤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지 유창 팀장님의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봐드릴 종목은 STX 조선해양인데요. 33,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요. 6915님께서 매도 시점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종목별로 혼조세를 보이는데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4% 급등입니다. 대규모 수주 소식이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어떻게 조정폭이 좀 이제 마무리가 될 시점일까요? 아직은 조정폭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기엔 좀 아깝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주가 지수가 조정을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좀 보긴 좀 이르고요. 일단 오늘 ST조선이 이제 1,500억 불인가 좀 수주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을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조선주는 전체적으로 올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부분의 가격적인 부담감에 따라서 외국인 차익 실현함에 따라서 조선주가 많이 밀렸고요. 또 대한해운이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어쨌든 지수 조정과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일단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금 중요한 위치가 무엇이냐면 말이죠. 지금 차트를 좀 보신다면 말이죠. 지금 차트가 21선이 3일 동안 장대 급락에 맞으면서 한 14% 정도 하락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21선을 깼는데 오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1선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21선을 빨리 회복을 못하게 되면은 주가가 거기에 저항을 맞고 또 그 자리가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거든요. 32,500원 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요. 잠시만요. 박스가 하단 부분이 32,000원 정도가 박스가 하단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장기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월요일이나 다음 주 초반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살피면서 대응하시고요. 여기가 회복이 안 된다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N자형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회복한지 보시고 어저께 지지가 됐던 자리죠. 어저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지가 됐던 29,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은 좀 더 홀딩하시고 29,000원이 무너질 때 싶으면은 비중이 한 10%인데요. 그럼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한 29,000원 초반이나 28,000원 중반 정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도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차라리 그 자리가 무너진다면 자르시고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적으셔서 대응하기가 좀 그래도 양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9,000원 선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문자 번호인 013-3366-0110번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여 방법 남아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터넷 plus.cntv.co.kr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와글와글 게시판에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상담을 먼저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TX 조선해양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이나그레이트 봐드리겠습니다. 273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2,5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언제쯤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2,000원이니까 손절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고요. PR이 4배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차이나그레이트가 이제 중국 기업이죠. 중국 기업 상장한 건데 대표적으로 뭐 신발이라든지 요 관련된 제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뭐 중국에서도 한 10위권에 들 정도로 꽤 큰 기업인데요. 일단은 아직은 근데 중국 기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다는 부분이죠. 뭐 실적이라든지 그런 매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닥이 조금 우리나라가 좀 저평가받는 이유가 아직은 그 부분이 신뢰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때문에 그러거든요. 중국 기업 역시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2,500원이시면은 지난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자면 일단 저는 매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중국 기업이 실적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와는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지 라인을 좀 잡아드리자면요. 한 1,950원 정도가 무너진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하로 지금 지지 라인이 없기 때문이죠. 2009년도 이후에.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1,600원이나 1,700원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좀 지켜보시고요. 또한 이제 중국이 계속 긴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뭐 실적 개선보다는 오히려 좀 불안감이 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미칠 수 있다는 부분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반등 시에 지지 라인은 1,950원 정도 오시고요. 반등 시에는 직전 박스과 하단 부분이 2,100원이나 2,150원 부분 간다면은 좀 비중이 적으시니까 일부분 손실을 확정을 지으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종목들 몇 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봐드릴게요. 초보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셨고요. 36,00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네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28,000원 선이거든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쉽게 오르지 못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한국전력은 이제 전력 수요가 아무리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많이 올릴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공공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번에 작년 영업이익에 뭐 역대 다시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주가는 그 이유가 더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전망하고는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36,000원이시면은 일단 손실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어야 될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린다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36,000원대라면은 한 작년 초반에 작년 여름 정도에 사신 것 같거든요. 여름 정도에. 근데 지금 보신다면 작년에 이제 원전 테마에 의해서 한번 주가 급등을 보인 다음에 계속 N자형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N자형 하락을 보이면서 주가가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보이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적인 쌍바닥 혹은 다중바닥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36,000원까지 단기일의 급등세를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좀 매도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보인다면 1차로는 한 29,000원이나 3만원 근처까지 일단 반등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자리가 120에서 나뉘거든요.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은 이전 박스권 상단 부근인 한 32,000원 정도까지 31,000원에서 32,000원까지 추가 상승이 보이는데요. 이 자리가 돌파가 안 되면 주가가 다시 그 N자형으로 급락을 합니다. 보시면 앞에서도 그 직전 고점대 근처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근에서 다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을 보였거든요. 반등을 보이다가도. 지금 보시다시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위치에서는 3만원까지는 일단 반등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 이상, 31,000원 이상을 돌파를 못 시키게 되면 여기에 대한 앞에와 같은 패턴으로 해서 추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홀딩을 하시되 3만원에서 31,000원 사이까지 반등을 줬을 때 거기서 주가가 더 강하게 치고 한다면 좀 더 길게 보시고요.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그때,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투자증권이 상담 요청 들어왔는데 증권주는 오늘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6% 오르면서 2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이 종목 역시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을 23,800원에 40%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골디락스 닉네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증권주에 대한 시각 자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우리투자증권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시각 자체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5% 조정이 나왔는데 이러한 조정은 지난 11월 달이라든지 작년 8월 달 같은 데도 계속 한 100포인트 정도는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치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증권주가 조정을 같이 보여준다면 한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고요.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걸 되게 좋게 보는데요. 여기는 특히 우리투자증권은 랩이라든지 또 랩 상품도 잘 판매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의 비중도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요 양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차트가 다른 종목군 증권주에 비해서 많이 살아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증권주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이렇게 보였거나 혹은 저점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횡보하는 위치로 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증권은 박스권 상단에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주가가 다시 터닝을 한다면은 좀 더 다른 종목보다 먼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3,800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정도 가격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다만 비중이 40%가 좀 많다는 게 좀 부담감을 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근 주가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을 띠면 결국엔 증권주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시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은 파실 필요가 없어요. 갖고 계시되 한 22,0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요. 22,000원 오늘 저점 부근이죠. 22,000원 정도 무너지면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한 121선 라인 부근 2만원 사이죠. 그 2만원 초반에서 비중 줄인 것만큼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 끌고 가신 전략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좀 더 오른다면은 매수가 근처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보니까요. 매수가 한 24,000원이나 24,500원 부근이죠. 이 근처까지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좀 왔을 때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한번 비중 일부 이익 실현해놓고 나머지 비중을 갖고 계시면서 움직이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전에 일부 시간에 저희가 루멘스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또 한 번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최현정의 증시전략센터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초보라고 지금 시점에서 기아차 주식을 사보면 어떻겠습니까? 353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원화 강세 수출주가 최근에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금리가 동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고 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주 오늘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어떻게 지금 사보는 건 어떨까요? 초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사시는 건 괜찮습니다. 대신에 손절가 정확히 놓고 사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차트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자동차 업황이 뭐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 조정이 나와서도 앞으로 올해 작년보다 더 좋을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의 조정이 좀 더 깊어진다면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분수령인데요.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계속 그동안은 21선을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기간 조정을 보이더라도 21선 중심으로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힘을 운축시킨 다음에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기간 조정을 보이는 상황에서 21선을 지금 살짝 깼죠. 깬 상황에서 여기서 매수를 감행하신다면은 일단은 한 5% 정도 손실가를 놓고 약 61선 부근입니다. 61선이 어디냐면 지난 한 두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였던 박스권 상단 부근이거든요. 53,200원에서 53,000원 정도 지지가 놓으시고 한번 승부를 거신 건 괜찮은데 여기서 강하게 돌파를 해서 뭐 65,000, 7만원까지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근인 한 58,000원에서 6만원 근처까지는 58,000원에서 59,000원 사이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이익 실현을 좀 일부 하시고 좀 더 길게 보시든가 아니면은 반등을 줬는데 만약에 21선 부근이 57,000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여기서 조금 중립에 놓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소심님께서 슈프리마 문의를 하셨는데요. 15,1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손실폭이 너무 많이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슈프리마가 이제 바이오 인식 관련된 회사거든요. 뭐 지문이라든지 관련된 회사인데 좀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조금 주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뭐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좀 고평가된 상황에서 좀 차트로 잠깐 보신다면요. 지금 주가가 한번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지난 8월달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하락을 보이고 나서 박스권 흐름을 보였죠. 박스권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그 박스권을 이탈을 시켰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일안에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12,000원을 돌파를 시켜줘야 됩니다. 12,000원을 돌파를 시켜줘야지 다시금 박스권 기존의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를 돌파를 못 시키면 여기가 저항을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직전 8월달, 9월달 상승 시점인 만 원대까지 97,000원대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오늘은 좀 홀딩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 주가의 흐름이 좀 지지부진하다면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확정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재매수 전략을 잡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말씀해 드렸듯이 오늘은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을 먼저 상담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문자 메시지도 보내시고 또 와그라글 게시판을 통해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스원의 유창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장중 202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7포인트 오른 201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2,2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화학, 운송장비 등 대형주 위주로 차익 매물을 내놓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함께 받아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상승 출발했었고요. 역시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어제보다 2포인트 상승한 525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이끄는 건 기관입니다. 기관이 190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장중에 외국인 역시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17억 원 순매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가 불안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의 긴축정책, 국내 경기 상승세 둔화 전망 등의 대내외적 요인을 두루 고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금통위는 지난달에 이어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측면의 도매 물가를 나타내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6.2% 오르고 지난달과 비교해서는 1.6% 상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2008년 11월에 7.8%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도 2008년 7월에 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26.6%로 가장 많이 뛰었고 공산품도 전년 동월 대비 6.8%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부문도 관광 버스요금, 항공료 등을 중심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17%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경제 규모는 2008년 기준으로 GDP의 17.1%에 달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정의한 지하경제는 세금과 사회보장 부담금, 노동시장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을 회피하고자 고의로 정책당국에 노출되지 않도록 숨긴 경제활동입니다. 보고서는 지하경제 규모가 지난 1990년에는 GDP의 28.7%에 달했지만 2000년에는 23.7%로 줄었고 이후 매년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 확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퇴임을 거부하고 자신의 권력을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에게 점진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혀 이집트 사태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국영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외부의 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기 사퇴를 전면 거부하고 비상계엄령 해제 시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무바라크 사임 발표를 기대하던 이집트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고 야권의 핵심 인사인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집트가 폭발할 것이라고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선정해 봤습니다. 초보라고 도움 문자 보내신 35312님 그리고 로맨스 상담 요청하셨던 1호 이사님께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의 공동 저서죠. 한 권으로 끝내는 레버카운트 투자 바이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이네요. 시장 끝까지 잘 살피시고요.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